안녕하세요, 윤수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볼보 XC60의 차키를 손에 넣었습니다. XC60은 볼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에요. 5인승의 중형 SUV죠. 그래서 이제 3, 4인 가족의 패밀리카로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차인데요. 저도 이제 3인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찐으로 가족들을 태우고 나들이를 가면서 이 차의 활용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길을 빨리 준비시켜가지고 나가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이 26년형 XC60이요. 두 번째 베이스리프트를 이제 단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외관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의 변화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있죠. XC90 때도 그랬지만 이 2026년형 모델부터 XC60 울트라 트림에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장착을 해준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뒷좌석에서 아이와 함께 타가지고 기존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또 패밀리카 하면은 이 2열 공간의 거주성 그리고 어떤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용성도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꼼꼼하게 XC60 뒷좌석 시승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트렁크에 짐을 실으려면 우리 서윤이를 태워야 되니까, 이게 감사하게도 브라이텍스 아기 카시트 브랜드에서 또 XC60에 이렇게 뒷좌석에 아기 카시트를 좀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태우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구 더워 그치? 오구 더워. 자, 됐어요? 됐지? 자, 이렇게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저희 차에서는 저희가 4 시리즈 그랑 쿠페를 타는데 그 차는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되게 싣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XC60에는 에어 서스펜션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차고가 낮아지기도 하고 트렁크의 턱이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모차를 실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올려서 실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모차를 실어주시면 되고, 이 차의 트렁크 용량은 기본 483리터인데요. 2열 폴딩을 하시면 1410리터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골프백도 수월하게 실으실 수가 있고, 아기 짐도 이렇게 편리하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서 턱이 낮아지니까 제 키에 저 짐들을 올리기에는 훨씬 좀 수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뀐 외관 포인트만 좀 짚어보면요. 이 차에는 그 XC90, S90 요 앞선 차들과 마찬가지로 사선형 그릴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차는 다크 테마를 적용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퍼 부분에 크롬 베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부분도 이렇게 세로형 디자인으로 쭉 들어가 있다는 거. 측면 부휠은 20인치로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대신에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다크 테마니까 이렇게 사이드 미러, 그리고 이 디에로 라인들, 그리고 루프 라인의 요 지점들 이렇게 해서 블랙 색상으로 테마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램프도 이것도 사실 XC90에서 봤던 거랑 동일해요. 이 리어 램프의 형상은 기존과 다르지 않고요. 대신에 이 배경 부분, 블랙 베젤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부분만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블랙 유광 소재가 들어가서 다크 테마니까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26년형 XC60에 들어간 인터페이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달라진 포인트가 있다면 9인치에서 11.2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로 바뀌었다는 그 지점이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누구 오토, 그리고 XC90에서 살펴봤었던 볼보 카 UX 시스템과 네이버 웨일까지 이 XC60 모델에서도 이번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근데 이 T맵 오토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 남편처럼 이렇게 T맵이 아닌 다른 지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애플 카플레이로 들어가셔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아니고요. USB 연결선이 있어야 돼요. 요새는 소형 SUV 모델에도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달아주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차급에서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죠. 기존에는 지금 제 남편의 핸드폰이 있는 이 부분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중앙으로 빼주면서 여기 핸드폰을 놓는 위치가 조금 더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이 앞쪽에 대시보드의 이 우드 소재가 화이트 우드 소재로 변화를 했어요. 기존의 그 우드 소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올드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화이트 우드를 넣어줌으로써 지금 이 시승차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 베이지한 컬러와도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기판에 T맵과 연동이 돼서 지도를 볼 수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거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 오디오 시스템 바우스 앤 윌킨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우스 앤 윌킨스는 XC90 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디자인에서 메쉬망 디자인으로 변한 걸 보실 수도 있죠.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원형의 오디오 시스템도 이와 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XC60의 뒷자리 시승기를 하는 이유가요. 사실 패밀리카를 고려할 때 운전하는 운전자도 중요하지만 뒷좌석에서 거주하는 가족들이 얼마만큼 편안함을 느끼는가, 장거리 주행에서도 조금 피로도가 줄어들 수 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살펴봐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오늘은 리뷰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차를 탑승했을 때 가장 먼저 체감이 되는 거는 이 시트의 느낌과 뒷자리 등받이 각도거든요. 엄청나게 불편한 각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앉았을 때 살짝 등허리가 이렇게 좀 세워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 차의 경쟁 모델로 통하는 GV70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의 등받이 각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뒷좌석 등받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XC60도 조금이나마 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됐다면 훨씬 편안함이 좀 동반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대신에 장거리를 주행했을 때는 살짝 목에 피로도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방석의 너비와 길이 자체는 이 허벅지를 굉장히 알맞게 안락하게 지지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딱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을 때 허벅지가 끝나는 부위까지 방석 시트의 길이감이 나와주면서 허벅지를 완전하게 이렇게 딱 받쳐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석의 너비가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 양옆으로 손바닥 한 뼘 정도씩은 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체구가 크신 남성분들이 앉더라도 방석에서 전해지는 그 안락한 느낌은 동일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시승차는 B5 AWD 울트라 트림이거든요. 울트라 트림부터는 나파 가죽 시트가 기본 적용이 되는데요. 나파 가죽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보들보들한 질감으로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싹 쓸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매끈하고 실키한 감촉을 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공간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앞좌석이 저희 남편이 운전석 자세를 세팅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레그룸은 하나, 둘, 3개 하고 조금 더 남는 3개 반 정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고요. 앞좌석 시트 아랫부분도 이렇게 발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쭉 뻗고 앉으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머리 공간은 하나, 둘,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차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죠. 썬루프를 여셨을 때 훨씬 더 이 헤드룸 공간이 좀 여유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 썬루프가 머리 뒷부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성인 남성분들이 앉으셔도 그렇게 비좁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쪽에 카시트를 장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열의 거주성이 상당히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텍스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존에 쓰는 카시트보다 아기의 그 등받이를 지지하는 부분이 훨씬 더 넓고 안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큰 카시트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좁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아요. 편해? 아주 편안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케아로 가는 길에 승차감까지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으나 저희가 지금 아이가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보채는 바람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승차감의 느낌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는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단 차량이에요. 4기통의 2.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 280마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XC90 리뷰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사실 엔진은 변화가 없어요. 네, 엔진은 근 10년 동안 변화 없이 계속해서 지금의 엔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자, 대신에 이 차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 하면은 1억 원이 넘는 그런 고급 차량들에 주로 들어가는 서스펜션이었잖아요. 지금 제가 뒷좌석에 앉아서 느껴보는 바로는 굉장히 무난하게 그냥 군더더기 없이 부드러운 주행감을 여전히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완전하게 그런 고급 리무진 같은 승차감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안락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지향하거든요. 제가 XC90 때도 느꼈던 거지만 이 XC 시리즈들 뿐만 아니라 볼보의 그런 승차감 자체가 부드러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노멀한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노멀이 어떻게 보면은 운전을 할 때 이 주행의 재미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반면에는 언제 어디서 이 차를 몰던지 간에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패밀리카로서 이용한다면 더더욱 안락한 주행에 초점을 맞춰서 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야? 미치겠다 정말. 지금도 저희가 집에 가는 길이 조금 막히기는 해요. 근데 이 XC60을 탔을 때는 사실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던지 아니면 조금 뚫린 시내길에서 주행을 하던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부드러운 성향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에어 서스펜션을 더했을 때 조금 더 패밀리카스러워졌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에어 서스펜션을 넣은 모델을 딱 떠올렸을 때 기대하는 승차감이 있잖아요. 약간 푹신푹신한 승차감. 그리고 뭔가 노면을 굉장히 여유롭게 거니는 듯한 그런 승차감. 이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느끼기에는 쉽지 않겠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보는 어때? 이 차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 타본 적 있어? 아니 나는 처음 타봐서 그냥 좋은데? 승차감 되게 좋은데? 서윤이는 안 좋나 봐. 근데 그게 뭐 에어 서스펜션이 비싼 거라고 들었는데 그냥 뭐 살짝 좋은 느낌이지 막 이게 막 엄청 좋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요철이나 그리고 방지턱도 이렇게 넘어갈 때 뭐 잘 넘어간다 그냥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거슬리는 부분 없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난하네. 타기 무난하다, 좋다 이런 정도인 거지. 그냥 SUV 같네 약간. 제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달린 차라서 이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지해 있다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느꼈어? 아 몰랐어. 그냥 되게 뭐 그런 끊어짐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이게 두 개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모터랑 이렇게 그 엔진이랑? 모터가 엔진을 보조해주는 개념인 거지. 아 보조해주는 개념? 뭐 그렇게 느낄 그런 낌새나 그런 건 없이 그냥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가는 것 같이 느꼈어. 오디오도 한번 들어봐 오빠. 볼보 바워스밀키스가 진짜 풍부하거든. 음향이. 한번 들으면 오빠 이 차 사자고 할 수도 있어. 노래? 응. 플로우. 이미 이 차에 적응한 것 같은데? 음향 좀 키워주시겠어요? 이제 꺼주세요. 되게 좋다 음질이. 그치? 여러분, 또 한 번 장면이 전환이 됐죠. 이게 10개월 아기를 데리고 시승기를 촬영한다는 게 진짜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승을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XC60의 뒷좌석 시승기 결론은 뭐냐? 이 패밀리카로서 왜 볼보에서 XC60이 가장 베스트셀링 모델로 통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물론 풀체인지가 아니고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놨다는 점, 그렇게 되면서 디자인 변화의 폭이 아주 좁았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패밀리카로서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았죠. 트렁크 공간부터 봤을 때 제가 아기 짐과 다른 여타 짐들을 실었을 때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뒷좌석은 오늘 보셨다시피 상당히 여유롭게 뒷좌석 승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나왔다는 점, 레그룸 공간, 발밑 공간까지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헤드룸 공간도 나쁘지 않은 공간을 뽑아냈다. 또 제가 시승했던 차가 울트라 트림이었잖아요. B5 AWD 울트라. 이 에어 서스펜션이 울트라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되면서 그 패밀리카로서의 어떤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난하지만 그 무난함이 이 XC60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자꾸 그 편안함을 기억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패밀리카로서 XC60을 사야 하나? 아니면 경쟁 모델인 뭐 GV70, X3 되게 많잖아요. Q5 이런 차들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뒷좌석에 가족들을 태우면 대충 사이즈가 뭐 요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조금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